안녕하세요. 김킴 변호사의 호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킹킴 변호사의 김변입니다. 국민 가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렇죠. 고 김광석님을 다들 아시고 레전드.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광석님은 살아생전에도 대단한 가수셨지만 사후에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본인의 이름을 딴 거리까지 있을 정도로 그렇죠. 많은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가수죠. 참고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김광석님을 다룬 김광석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이 영화가 나오고 나서 이상호 기자라는 기자분께서 김광석님의 죽음이 타살이다. 타살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타살의 용의자를 용의자는 부인이죠. 서모 씨이다. 라는 이제 의혹을 제기해서 일파만파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던 사안이 있죠. 그래서 일단 경찰은 서모 씨에 대해서 사실 또 수사를 했습니다. 서모 씨가 정말로 고 김광석님을 살해했는가에 대해서 수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혐의가 없다라고 이제 결국에는 서모 씨에 대해 가지고 어떠한 처벌이나 그 추가적인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나서 서모 씨가 이상호 기자를 상대로 해가지고는 민사등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근데 민사등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불법행위가 인정이 돼가지고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이 지급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형사에서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국민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좀 다뤄드릴까 하는데 형사에서는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형사는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서모 씨가 민사 청구한 게 이제 정보통신망법상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손죄다라고 하기 불법행위인데 자기는 이제 형사적으로는 책임이 없는 무혐의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민사로 위자료를 달라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금액은 좀 크게 나왔습니다. 일반적인 매우 크죠. 위자료보다는 크게 나왔고 그게 금액이 맞네 틀리네 하는 거는 차치하고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났는데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와 과실이 있을 수 있는데 고의까지는 아니고 과실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실제 사실관계와는 맞지 않는 내용을 보도한 것 자체 그건 아무리 기자라지만 과실, 그러니까 실수라는 거죠. 그 실수로 인해서 서모 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그것이 1억 원이다라는 거고 같이 이제 같은 맥락으로 형사재판으로 명예훼손죄다 고소를 해서 기소가 됐죠. 국민참여재판이 이루어졌고 이틀에 걸쳐서 판결 이루어졌는데 무려 변론을 12시간 정도 했어요. 2회차 기일에는. 그래서 하고 나서 배심원 전원일치 판결로 무죄다라는 이유고 이유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는 거죠. 명예훼손을 할 때는 그 명예훼손에 대해서 고의와 어떤 의도가 필요한데 이상호 기자 같은 경우에는 서모 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럴 목적이 아니라 이러한 사실 자체, 이런 의혹 자체를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서 이걸 공론화를 시키고자 했던 부분이 더 부합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무죄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재판부에서도 공익적 목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부분이 공익적 목적이냐? 김광석님이라는 어쨌든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가수고 죽음과 관련해서 많은 의문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김광석님이 돌아가셨던 90년대에 지금처럼 과학 수사가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초기에 제대로 된 용의자나 타살 혐의점 등을 입증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것이 사후에 과학 수사가 발전된 시간이 지남으로 합리적인 의문을 또 제기한 면이 있다. 그런 의문의 제기는 온 국민의 관심사다라고 해서 공익적인 목적이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 여기서 그러면 왜 민사는 1억이나 줘야 되고 형사는 무죄야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사에선 과실이 인정한 거고 형사에서 근데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의가 있어야 되는 범죄인데 그 고의와 과실을 똑같이 보면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도 있고 명예훼손죄 처벌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죠. 많이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인데 공식으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형사 처벌을 받았을 때 그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은 무조건 그건 승소합니다. 질 수가 없어요. 그건 질 수가 없는 부분인데 금액의 차이인 거죠. 금액의 차이인 거지. 질 수가 없는데 민사상으로 승소했다고 해서 또는 민사상 어떤 책임이 인정된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형사 범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죄형 법정주의라고 많이 말을 하는 것이 민사상 불법행위의 범위가 형사상 범죄보다 훨씬 더 넓은 부분이다. 이 부분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판결이 지금처럼 민사는 책임이 인정되고 형사는 무죄가 난다 그러진 않고 오히려 이 사건이 특이한 경우죠. 좀 약간 이례적인 경우죠. 그래서 근데 이거는 김광석님에 대해서 저희가 좋아한다고 해서 이건 무죄가 맞다라는 건 아니고 공익적 목적이 부합하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기 때문에 왜 일반적으로 형사로 무죄가 안 나오냐면 공익적 목적이 없으니까요, 대부분. 그렇죠. 그냥 비난하는 거니까. 그렇죠. 내가 김상균 아저씨가 싫어가지고 이 아저씨 완전 사짜예요. 싫어하지 마. 예를 들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사짜 맞네. 사짜예요. 그러면서 최악이에요. 먹튀예요. 이러는데 만약 이 아저씨가 여론에 관심을 받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해서 제가 저격을 하고 사실관계를 좀 파헤쳐보고 또 같은 변호사니까 어떤 잘못을 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알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이제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보는 거고 단순히 싫어. 네가 싫어 단순히. 그냥 싫어. 매기는 거야 그냥. 공익적 목적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댓글에 왜 이거 다는 거는 이거 안 돼요는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익적 목적이라는 건 그럼 누가 정하느냐?
그게 바로 사법부가 정하는 거죠. 사법부가 객관적인 3자의 시각으로 정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명예훼손죄. 사실 우리 일상과 가장 가깝죠. 밀접하게 누구나 그 영역에 들어갈 수도 있고 잠재적으로 내가 그런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법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아무튼 저는 뭐 이번 사건 뭐 과거 김광석님의 사망과 관련된 진실은 우리한테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렇게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해 주시고 했던 이상호 기자님의 보도를 존중하고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뭐 이게 저작권 때문에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김광석님의 노래 한 소절 들으면서 가라늘을 바라보신 하루가 되면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시인인 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